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소영입니다.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 사고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성은님께서 알려주신 사연입니다. 다음은 뉴스 기사와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다고 하네요. 프라이팬 살인사건. 남편을 때려 쓰러뜨린 뒤 몸을 묶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중체포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 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7시께 은평구 자택에서 신용카드로 200만원가량을 마음대로 쓴 것을 두고 남편과 다투다 그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수차례 때려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 씨는 남편을 결박한 뒤 질식사하도록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후 7시 노 씨의 자택. 아내.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남편. 얼마를 쓴 거야 말도 없이. 자꾸 1억이야? 부부는 말다툼을 수분간 지속하다가 화가 난 아내는 부엌에서 프라이팬을 집어들었다. 그럼에도 남편과의 말다툼이 격해지자 들고 있던 프라이팬으로 남편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털썩 남편은 프라이팬을 맞아 기절해버렸고 깨어난 남편이 두려웠던 아내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다. 남편을 꽁꽁 결박시켜 놓는 것이었다. 재빨리 현관 서랍으로 달려가 청테이프 1개와 운동화 끈을 여러 개 챙겨왔다. 노 씨는 남편을 바로 근처 안방의 바닥에 끌고 가 눕힌 뒤 프라이팬에 맞아 쓰러진 남편의 손목과 발목을 뒤로 돌려 청테이프로 수차례 감아 묶어놓았다. 발목을 묶을 때에는 두 발목을 어긋나게 묶어놓는 치밀함도 보였다. 그럼에도 결박을 풀까 두려웠던 노 씨는 가져온 운동화 끈을 사용해 청테이프로 묶인 손목과 발목을 뒤로 당겨 이어 묶어 조금도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놓았다. 이 디테일한 결박 자세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 자세로 사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발을 묶어놓은 노 씨는 소리마저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놓기로 결심했다. 화가 난 감정이었던 노 씨여서 자신이 신고 있던 발목 양말 2짝을 벗어 남편 입안에 쑤셔봤고 입 위를 빨래통에 있던 여성 팬티를 접어 막은 뒤 양말과 팬티로 재갈을 만든 뒤 이를 넣어 뱉어내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안 새어나가도록 그 위에 청테이프를 3차례나 붙인 채 오후 11시 30분까지 방치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는 남편이 낼 수 있는 소리란 끙끙대는 소리뿐이었다고 말했다. 남편의 결박 자세는 일반적으로 손목과 발목만 묶는 자세와는 다르게 몸의 체중이 밑으로 쏠리고 결박된 것만으로도 호흡에 무리가 가는 자세라고 한다. 일명 호그타이라고 불리는 결박법으로 손목을 묶은 끈과 발목을 묶은 끈을 또 다른 끈으로 뒤로 당겨 이어 묶는 방식으로 범죄에서 종종 사용되는 결박법이다. 거기에다가 강한 결박 상태인 남편에게 노 씨는 소리 지를 게 두려워 입안에 본래 양말과 팬티를 가득 쑤셔봤고 청테이프로 봉해버려 코로만 호흡하게 만들어버렸고 끝까지 방치하다 결국 이러한 원인들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수사 당국은 보았다. 노 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기절해서 깨어난 뒤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는 질문에 바로 풀어주려 했다고 주장하다 계속된 신문에 화풀이를 좀 더 하고 풀어주려 했다고 진술했다. 말한 화풀이는 남편의 발바닥을 때리고 간지럽히는 등 화풀이로 약간의 고문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조사에 따른 내용은 이렇다. 다음은 아내의 자백을 토대로 한 내용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깨어나자 핸드폰을 염탐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물었지만 놀란 남편은 움직이지 말라는 아내의 경고를 무시하며 몸부림을 치며 결박을 풀려했고 아내는 남편의 양말을 강제로 벗긴 뒤 막대기로 남편의 발바닥을 수차례 때려 몸부림치지 못하게 했다. 호그타이 결박법은 발바닥을 숨기고 싶어도 강제로 발바닥이 드러나지기 때문에 남편은 저항할 수 없었다. 저항을 억압한 아내는 협박조로 다시금 비밀번호를 물었지만 남편은 고개를 가로지으며 거절했고 화가 난 아내는 남편이 비밀번호를 말하겠다고 할 때까지 발바닥을 간지럽혔고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다고 한다.
이 고문 와중에 아내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있었다. 아내의 협박이 진행 중이던 오후 8시 30분경 집안에 초인종이 울렸다. 보통 범행 상황이라면 인터폰을 안 받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이었을 텐데 아내는 수화기를 들어 누군지 물었고 아파트 동장 투표를 위해 돌아다니던 여성 동대표임을 확인했다. 1분만 기다려달라라는 말을 남겼고 남편에게 다식한 아내는 호그타이 결박법의 매듭을 점검한 뒤 계속된 고문으로 흐트러진 입막음을 전부 제거한 뒤 자신의 팬티 스타킹을 꺼내 아까 벗겨놓았던 남편의 양말 한 짝과 함께 차례대로 뭉쳐 입안에 쑤셔박았고 청테이프를 단단히 그 위에 붙여놓았다. 그리고 방문을 닫고 현관문을 열어 동대표를 30여 초간 문 앞에서 응대했다. 이후 여성 동대표를 찾아간 경찰은 아내는 너무나 평온한 표정과 태도로 맞이했었다라고 진술했고 집안에서 지속적으로 아주 작은 울림소리가 몇 차례 들리긴 했지만 그것이 사람의 비명소리일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다고 말했다. 안방과 현관문의 거리는 사람의 걸음걸이로 10발자국도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음에도 현관문을 여는 행동을 보인 아내에 대해 심리 전문가들은 자신의 범행 수법에 대해 큰 자신감을 가진 상태였고 테스트해보고 싶은 마음도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무사히 동대표를 보낸 아내는 더 큰 성취감을 느꼈을 것이며 범행 자체를 어느 순간 즐기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자세한 자백과 협조는 판결에서 형량을 낮추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아내가 물린 재갈과 입막음을 볼 때 미세한 울림이라도 밖으로 새어나갔다라는 건 남편은 아주 온 힘을 다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질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현재 57세인 노 씨는 약 40여 년간 혼인 생활을 하면서 평소 남편이 사소한 문제로 트집을 잡으며 폭언과 폭행을 해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다른 여자들과 외도를 하는 등 문제가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남편으로부터 당해왔던 것들에 화가 나 폭행했고 이후 남편이 깨어나 화를 낼 것이 두려워 묶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노 씨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 씨의 진료 기록과 112 신고 내용 등을 살펴보고서 피해자가 생전에 노 씨에게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라고 보았다. 노 씨는 남편이 나를 보자마자 욕하며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다라고 주장했지만 당시의 이웃들은 고성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남편은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교통사고로 뇌출혈은 물론 늑골 골절, 경추 골절 등을 당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다라는 점도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고려됐다. 다른 가족들이 대부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끔 다투기는 했으나 크게 싸운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도 상습적인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노 씨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노 씨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문제를 해소할 기회도 있었을 것이며 객관적 정황에 반하는 변명을 늘어놓았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이자 피해자의 유족인 자녀 등이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사망이라는 결과는 고의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